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다양한 종목들, 많은 종목들 짚어드릴 거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지금부터 보내주신다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부터 잠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은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2355포인트대입니다. 그래도 전 시간대 대비해서 지금 지수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2327포인트대까지 저점대까지 내려갔지만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고점 부근 2355포인트고요.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오늘장 시작 가격인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힘이 살아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개인 계속 삽니다. 특히나 기관의 매수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관의 금융투자 쪽에서 2,681억 원이나 순매수해주면서 시장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그런데 3천억 원을 넘게 팔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위에서 좀 누르고 있는 모습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831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역시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일단 0.53% 하락이고요. 오늘 장중에 2% 넘는 하락이었는데 바로 일중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하루 동안의 흐름입니다. 817까지 빠졌던 시장이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831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조금만 더 한 4포인트만 올라가면 오늘 시작 가격인 835포인트대까지 다시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442억 원, 외국인은 436억 원 삽니다. 개인은 855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5원 40전. 큰 변화 없습니다. 원화 강세가 오랜만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김민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남은 시간에 전략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을 바라보면서 악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계속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이 첫 번째가 유럽과 미국에서 긴축 기조로 들어가는 부분들과 함께 오늘 나왔던 뉴스를 보니까 9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할 가능성이 74%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미국에 대한 자신감이 어떤 긴축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관점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 두 번째로 G2의 유럽과 G2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일단 미국에서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연 역할 흐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이 IT 업황에 대한 위축의 우려, 대표적으로 이 테크 관련된 첨단 기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긴축 관련된 뉴스를 빼고 이 무역 전쟁 관련된 얘기는 일단은 지금 당장은 진행이 돼도 일단 좀 9월달, 10월달, 그러니까 즉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과되면서 시장에 변화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11월달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좀 더 강하게 공격하면서 압박을 주면서 아메리칸 퍼스트를 계속 주창하는 그런 가장 뒷배경에는 일단 선거를 앞둔 여러 가지 변화를 꿈꾸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어떻게 보면 표심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는 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격하게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습의 관점으로 나갈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잃을 게 미국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의 변화는 지켜보되 일단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진행형인 과정 쪽에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기도 힘들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찰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가장 강조드렸던 달러와의 변화가 이어져야 시장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달러와 같은 경우는 약세, 어제 같은 경우는 약세로 지속되면서 약간
한풀 꺾이는 모습들이긴 했지만은 일단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지켜보는데 아직까지는 월말에 이제 이어질 주요 경제 지표라든가 그리고 또 상반기가 끝난 반기말 윈도우 드레싱 같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과 리스크 관리가 제일 먼저 행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 밖에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들의 변화가 이어지는 데를 체크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도 2300에서 2350, 즉 2350선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하락할수록 가격의, 즉 시장의 가격 메리트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국면들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이상, 이 정도를 유지만 되는 이상은 일단 출렁임은 있으되 크게 더 급락할 상황들은 일단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후장에서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다면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최근 들어서 부각을 받다가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콘텐츠 미디어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최근 들어서 미국의 넷플릭스 주가 강세 흐름들을 이어갔던 모습들이고 거기다가 디즈니가 21세기 폭스를 인수하면서 나오는 전반적인 미디어 콘텐츠주에 대한 어떤 재조명 가능성들 거기다가 중국 소비주 회복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쪽에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아직 지금 가장 기대작인 미스터 선샤인을 방영도 하지 않았는데 제작비 400억 중에서 570억으로 벌써 수익이 잡혔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쪽에서 하반기에 중국 판매가 가시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관점들로 보여지면서 그 밖에 이어지고 있는 JYP 엔터, SMJ 컨텐츠리 이런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다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뚜렷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콘텐츠 미디어주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이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새롭게 2부에 출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 스톡코리아의 김태성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명성 소장은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셨고요. 김태성 팀장께서는 오늘 첫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시간을 빌어서 서울경제TV를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과 이제 얼굴을 마주대고 계속해서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바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메이저 수급이라고 하죠.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또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팀장의 각오를 함께 들어봤고요. 잠시 뒤에 김태성 팀장께는 오늘 신규 종목 여쭤보도록 하고 최병성 소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신규로 들어볼까요? 네, 먼저 좀 5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상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달부터 3월달 나와서 그때 좀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가지고 상당히 좀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토탈 그때 수익률이 한 700% 좀 넘은 것 같은데 좀 장이 좀 대북주도 좀 많이 내려오고요. 또 제약바이오도 아직 힘있게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매매하기 편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가지고 좀 많이 추천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좀 잘 들어보시고 매매만 좀 잘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5종목 중에서 먼저 첫째 종목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종목은 EWK라는 종목입니다. EWK는 지역 발전 설비와 LNG 설비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매출액 기준에서 지역 발전 설비 79%, LNG 설비 21%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 그 독보적 사업 영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역 발전의 핵심 열화수기가 그 글로벌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EWK가 보시면 바닥권에서 자리를 잘 잡고 보시면 바닥을 잘 지지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보시면 이 앞에서 한번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 또 한 달 전에 다시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다시 바닥을 한 달 정도 지지하면서 상승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종합지수 거래소 코스닥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종목은 이제 종가의 매수 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전고점 부분인 제가 이제 목표가는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팁을 드린다면 주식이 오른 다음에 이렇게 조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줄 때 대부분 좀 빠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한 후에 상승하면 좀 많이 이렇게 한 10에서 20-30%는 가볍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차트 보시면 이 바닥권에서 또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WK는 현재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지역 발전에 많이 힘을 실어주고 지역 개발 또 발전 산업에 많이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EWK라는 이런 종목을 좀 매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0,000원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현재가 7,100원인데 제가 이제 부담 없이 이제 종목을 소개하는 코너라서 손절가는 5,9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차분히 대응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종목은 KT엔진입니다. KT엔진은 뭐 우리 시청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전매공사로 설립되었고 현재 민영화된 그 회사입니다.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주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이제 중동이나 러시아 등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약 60여 군데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국내 시장 60%로 현재 국내 시장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바닥권에서 저는 이제 항상 바닥에 제가 강자 아닙니까? 그래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로 갈 때 그때 좀 초입에 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전문가들도 물론 이제 소개를 많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지지를 다 하고 바닥을 잘 다진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초입에서 이렇게 종목을 많이 추천하기 때문에 상승하는 속도도 빠르고 또 이제 급등주라든가 세력주를 제가 또 많이 잘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만 좀 매칭만 잘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TNG도 보면은 바닥을 잘 다지고 현재 거래량이 오면서 상승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은 현재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기 시장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하는데요. 현재 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회사 좋고 실적 좋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매수하면서 목표가는 제가 여기 전고점 부분인 120,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을 좀 보시면 이 종목은 KT엔진 보시면 항상 120,000원까지 갔던 적이 많이 있었고요. 예전에는 135,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바닥 이 부분 보시면 이 부분에서 시작했을 때 120,000원을 갔고요. 또 이 부분에 왔을 때 120,000원. 그래서 다시 바닥을 또 지지하고 가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지지하고 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도 한 120,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손절가는 98,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제일바이오입니다. 제일바이오는 동물의약품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동물의약품이 방역 쪽에 좀 많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환경사업체 국내 최대 이제 발효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4월, 5월 달에 그 구제역이 온다거나 또 어제도 보니까 뭐 전라북도에서 진드기가 나와서 또 사망자도 발생했는데 예전 같으면 좀 진드기 이런 게 나오면 상한가가 보통 뭐 이렇게 1개에서 2개 정도는 가볍게 가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구제역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있네요. 그래서 소나 닭이나 이렇게 돼지 같은 데서 이제 병이 발생하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방역이라든가 소독을 주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남북 경협이 있을 때 제일바이오가 또 이제 북한도 어업이라든가 농업 여러 가지 갖추고 그 축산업이 후진국 돼 있는데요. 이 그 제일바이오도 이 업종이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 종목도 바닥권에서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잘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님들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 또 상승했다가 하락이 나오면 이게 무슨 지지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주식을 볼 땐 좀 길게 좀 봐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3개월에서 1년 단위 그 주가 차트를 보면서 항상 제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이 종목은 4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6월까지 정확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나와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지지하고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향후 지금 분명히 이
군대에서 많은 거래량과 세력이 들어온 패턴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뭐 종가 정도에서 매수 구간인데요. 매수하시면 충분히 이 종목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표가 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7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장이 솔직히 무너질 때는 뭐 차트고 뭐고 전문가도 뭐 큰 힘을 못 쓰지만 평상시라든가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차트가 상당히 많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 봤을 때는 바닥을 잘 지지하고 상승하니까요. 목표가 5,000원을 보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우정바이오입니다. 우정바이오는 신약 개발에 필요한 이제 실험 동물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최첨단 실험 동물 시설 기반으로 제약바이오 연구, 구축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메리츠 사태 이후 감염관리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현재 바닥을 한 달 지지하면서 상승하는 패턴인데요. 오전에 장중 아침에 한 7% 정도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상당히 좋았는데 방송 오는 시간에 좀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주봉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봉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엄청난 지금 거래량이 들어와 있고 아직 많은 거래량이 이제 터지지 않았고요. 여기 현재 3,500원을 지지하면서 아직 현재 살아 있습니다. 패턴이. 월봉 잠시 보겠습니다. 월봉 보셔도 현재 이 앞에 장대 양봉의 반을 깨지 않고 현재 3,500원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3,500원을 깨지 않으면은 충분히 좀 보유하시면은 뭐 뉴스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또 거래량이 나오면서 바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정고점 부분인 5,500원을 드리겠습니다. 5,500원 드리고 현재 그 3,900원인데요. 손절가를 제가 약 3,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정바이오는 3,500원을 깨지 않으면 좀 들고 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아남전자입니다. 아남전자. 그래서 아남전자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신 분 계시겠지만 1973년에 설립된 오디오 전문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역사도 약 45년간 됐고요. 오디오 관한 예전에 그 TV나 오디오에 관한 설계 및 제조 노하우를 좀 바탕으로 디지털 영상기기와 또 첨단 고구와 같이 컨버전스 가전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데 조금 이제 제가 오늘 아남전자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삼성에서 미국 기업, 전자기업 하만을 인수했는데요. 이 아남전자가 하만 쪽에 많은 이제 오디오 시스템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예전에 올해 1월달 보시면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2,000원대 있던 주식이 바로 5,400원까지 약 150%, 200%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 이 정도 보시면 이제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이 약 5개월 정도 됐으면서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즘 들어서 3번 정도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이 종목도 한 번은 좀 튀면은 상당히 좀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삼성과 관련이 돼 있고요. 계속해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봉인데요. 아남전자 주봉 좀 설명드리면 앞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1,000원대 있던 주식이 5,500원, 500% 갔네요. 또 이 부분에서 주봉인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2,000원대 있던 주식이 바로 5,400원까지 이렇게 튀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MACD 오실레트도 봐도 이제 이렇게 상승 추세로 변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거래량만 좀 나와준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어제 그제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가에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평상시 100만 주 거래량이 어제 800만 주, 오늘 900만 주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특히 뭐 단타를 좋아하신다든지 아니면 나는 좀 성질이 급하다, 단기에 뭐 좀 이렇게 수익을 좀 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남전자를 좀 들어가서 매수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남전자는 제가 목표가를 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5,000원 드리고 손절가는 여유있게 제가 2,7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남전자까지 5종목 저희가 쭉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김태성 팀장의 종목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 팀장님, 5종목 먼저 가볼까요?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처음으로 소개할 종목은 이제 삼성 SDI인데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이제 1분기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흑자 전환을 했던 배경에는 기존에 이제 소형전지 쪽에서만 계속해서 이제 이익이 났었던 부분이 지금 2분기 들어서 이제 중대형 전지 쪽에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 SDI가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고 2, 3분기에 이제 실적을 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삼성 SDI는 아시다시피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전기차를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탄력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매수가를 제가 정해드린다라고 한다면 22만 6천 원 이하에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 같이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를 정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전고점 23만 7천 원은 넘어서 25만 원대까지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절가가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21만 원대로 손절가를 정하면서 매수가는 22만 6천 원 이하, 목표가는 25만 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21만 원을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S-오일이라는 종목을 뽑아봤는데요. S-오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저조했던 배경을 본다라고 한다면 S-오일이 어떤 공시를 냈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설비를 보수하는 면목으로 금액을 굉장히 많이 썼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분기가 약간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2분기에 어느 정도의 실적만 좀 뒷받침해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주가 또한 그거를 반영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가격 11만 6천 원대에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당연히 전고점 13만 4천 원대를 넘어서 15만 원대까지 좀 크게 잡겠습니다. 다만 이제 S-오일은 굉장히 움직임이 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관점을 보시기보다는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15만 원대를 목표가로 잡고 손절가는 추세가 이탈하는 가격 10만 5천 원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현재 가격 11만 7천 원 이하, 지금 11만 6,5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에 사셔도 괜찮고 목표가는 14만 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이렇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대표주죠. 최근에 이제 중국 관광객의 유커가 이제 굉장히 다시금 우리나라로 관광을 이제 많이 해 온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다시 이제 좀 꺾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자리에서 단기 박스권을 그리면서 흐름이 굉장히 견고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도 이제 지수가 이렇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이렇게 견고하게 버텨줬다라는 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양봉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은 오늘은 좀 건너뛰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음봉 조정 시에 31만 5천 원, 30만 5천 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로는 당연히 35만 원대를 좀 잡고 정고점까지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셨는데 밀렸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서 30만 원대를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를 이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원래는 경협주로 엮이면 안 될 주식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경협주로 엮이면서 주가 상승이 갑자기 이제 탄력적으로 붙다가 같이 이제 경협주와 같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두산인프라코어는 2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을 예정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판로가 굉장히 꽁꽁 막혔었어요.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매출이 굉장히 부진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올해 들어 사드가 완화가 됐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중국 쪽에 이제 판로가 이제 다시금 정상 궤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 이제 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 가격에 사셔도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붙으신 분들 모두 괜찮은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만 원대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12,000원대까지 좀 목표가를 잡으시고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15,000원대까지 이제 잡으셔도 굉장히 괜찮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를 소개할 때 마지막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종목이 또 있었군요. 현대 로템을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를 좀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남북 병협 이슈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지금 루즈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협주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재료 소멸이라든지 그러한 주가 조정을 더 받을 만한 이벤트는 저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조정 때 분할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뭐 재지나 광물 같이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좀 둘째 치더라도 철도나 가스 지금 당장이라도 현실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협주 중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29,6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에 사도 굉장히 좋은 가격이지만 일단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던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로 사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절반 사고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때 또 남은 물량을 사서 나중에 이제 재료라든지 이제 뉴스라든지 슈팅성이 이제 나오면 그때 매도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대로템을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낙폭이 생겼고 그래서 조정 시에 매수해서 여러 가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있어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최명성 소장의 나머지 5종목 바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그 바닥에서 이제 또 다시 시작하고 모멘텀이 있고 이슈도 있는 종목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종목 이름은 영어로 EMW입니다. EMW인데요. 이번에 그 5G 주파수 경매가 있었는데 SK와 SK텔레콤과 KT 또 LG U+에 관련된 그 종목입니다. EMW는 이제 1998년에 설립됐고요. 소형 안테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휴대폰 안테나 사업 부문에서 90% 이상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무선통신과 설계 및 소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시장이 한 2주 정도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그 중에 불구하고 2주 연속 종목이 계속 양봉을 보이면서 올라온 종목입니다. 또 기관 쪽에서도 약간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제가 그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EMW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시장에서 이번에 그 5G 주파수 경매로 이제 좀 약간 좀 이슈를 받았죠. 근데 관련주가 좀 없었는데 계속 찾아보는데 차트를 좀 돌려보니까 바닥에서 많은 거래량이 터뜨리면서 좀 올라오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종목이 EMW인데요. 차트 보시면 바닥권에서 현재 차트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솔직히 그 열흘 동안 차트인데요. 상당히 좀 종목들이 안 좋았습니다. 다른 기타 종목들은. 근데 여기서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3일 연속 한 8%대 이렇게 올라온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좀 6% 정도 빠지는데 오늘은 좀 눌림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휴대폰에 다 안테나 있죠.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도 어디니까 요즘 지하도라든가 지하철도에 이렇게 안테나들이 많이 있는데 그 관련 다 이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KT가 됐든 SK텔레콤이 됐든 LG U+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5G가 공평하게 세 회사에 분산이 됐기 때문에 세 회사에 그 납품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은 좀 입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현재 그 장은 안 좋았지만 2주 연속 계속 올라오다가 오늘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 건 너무 개의치 마시고 좀 이제 꼬리를 달고 이 부분에서 오늘 종가 정도 약 3,600원 전후에서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7,000원, 전고점 부분 7,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3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시작했으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 이제 제가 방송할 때는 좀 시청률이 약간 높다고 들었는데요. 제 차트를 보면 좀 끼 있는 차트라든가 좀 왕년에 그러니까 과거에 흔히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한가닥 했던 종목들을 제가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좀 드리자면 올해 이게 보시면 올해 초에 이 종목이 2,500원짜리가 7,000원 바로 이것도 250% 정도 상승했죠. 그래서 기간 조정 한 6개월 정도 한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면서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좀 좋아야 되는데 그런 종목을 좀 보시려면 이제 많이 차트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종목을 2,000 종목을 하루에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매일 돌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딱 보면 좀 가는 위치가 탁탁 이제 좀 잡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제가 오늘 좀 많이 가지고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보시고 매매만 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너무 성급하게 잡지 마시고요. 한 두세 번 나눠서 분할 매수 해주시고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갈 때 분할 매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상선이 되겠습니다. 현대상선은 요즘 이제 대북, 남북 관계 경협적으로 이제 많이 이슈를 좀 받고 있었는데요. 꼭 뭐 이슈를 떠나서 워낙 이 회사가 예전에 한 33만원짜리가 요즘 뭐 4,000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6,000원, 5,000원대 놀고 있죠. 그래서 향후 상당히 그 비전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대상선이 뭐 하는 일은 이제 컨테이너라든가 벌크, 화물, 운송 사업을 하는 이제 대형 해운사인데, 지난번 그 한진해운이 불어나면서 상당히 우리나라 그 해운업이, 쇼크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현대상선이라든가 페노션 쪽에 이제 국가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약 30% 정도는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회사 대주주가 대주주가 한국산업은행입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은 은행이 한국산업은행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없는 한은 회사는 좀 튼튼한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차피 그 한진해운이 불어나면서 그 물량을 현대상선이 많이 가져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고, 또 남북 경협주의 할 때는 뭐 현대에 들어간 종목들은 다 올라가죠. 특히 현대상선이 이제 남북 경협주와 많은 관련이 있으니까 주봉 보시면은 주봉 바닥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시면 월봉 보시면 예전에 최고가가 32만 원이었네요. 32만 원이 이제 5천 원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예전처럼 좋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뭐 한두 달 보지 마시고요. 최소한 한 1년 단위, 2년 단위 보시면 충분히 앞으로 많이 갈 수 있는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약 8,000원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4,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중장기로 좀 들어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 그래서 휴마시스도 좀 지난주에 시장은 안 좋았으나 2주 연속 강하게 좀 치고 가는 종목이었는데 한 3, 4일 정도 좀 이제 좀 조정을 하는 듯한 종목인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마시스는 이제 설립년도 한 20년 정도 됐고요. 의료용 기기 제조업이라든가 이제 최진단 의료기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최진단 산업 분야에서 면역 분석 시약 제품이라든가 면역 정량 분석 기기 등을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또 신소재를 개발하면서 많이 수출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보시면 길게 보시면 현재 바닥권에서 많은 거래량이 현재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나와서 소개를 했는데 이 종목이 EMW처럼 2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2주 동안 많이 좀 시장이 폭락하면서 종목들도 많이 거의 90% 이상이 빠졌는데 이 종목은 좀 상승을 하면서 강하게 치고 갔죠. 그래서 제가 소개한 다음날 한 2% 정도는 상승했는데 길게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시면 일봉 차트인데 가장 바닥이고 오늘 지금 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는데 꼬리 달고 내일부터 양봉으로 가면 다시 뭐 매수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도 이제 거의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약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의료기기가 요즘 갈수록 이제 매출이 늘어나거든요. 왜냐면 이제 노인 세대도 많고 계속해서 국가에서 복지사업에서 많이 이제 제약 바이오에 혜택도 주지만 특히 이런 이제 의료용 기기 이런 쪽에도 국가에서 지원이라든가 많이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망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현재 2175원인데요. 아마 꼬리 달고 올라올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 6월 7개월 동안 바닥을 지금 이제 잡고 이제 사실 상승하는 초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들고 가시면서 좀 여유 있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4,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세게 가는 종목인데 이 앞부분에서 2,000원짜리가 바로 3일 만에 5,100원, 120% 정도 수익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봐서는 거의 좀 완벽하다. 바닥을 다 다졌고 거래량이 들으니까 좀 시간으로 들고 가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2,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칩셋 미디어는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 한 3주 정도에서 반도체 부품주들이 바닥에서 많이 좀 상승했고 1차 상승, 2차 상승 또 신고가까지 나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칩셋 미디어는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2003년도에 설립되었고요.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입니다. 특히 그 반도체 설계 자산은 반도체 IP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사업 영역은 이제 비디오 기술 분야인데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재생시키는 기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사실상 이제 차트상 보면은 지난주에 한 일주일 전에 매수 구간인데요. 여기서 이제 매수했으면 현재 한 20%, 15% 정도 수익이 나왔겠는데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호재면서 반도체를 이제 제품을 개발하고 그와 관련있는 종목들이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조금 약간 뭐 중간 정도 왔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 현재 추세가 좋고 상승 추세인데요. 현재가 9,160원인데 종가로 좀 매수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정고점 부분이 12,000원을 드리겠습니다. 12,000원 드리고 손절가는 7,500원을 드릴 테니까요. 항상 주식을 바닥권에서 이렇게 매수해서 들고 가시면서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들고 가시든지 아니면 짧게 이 와중에 이런 종목에서 단타를 하시면 절대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 많은 사람을 보지만 뭐 3년 5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해도 수익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 고점에서 2차 상승, 3차 상승에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 증권사에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북주라든가 제약바이오가 2~3배, 5배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10명 중에서 수익 나는 사람 2사람이고 나머지 80%는 다 손실이다. 고점에 들어가면은 솔직히 그 뭐 세력의 밥이랄까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주식을 좀 안정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이라든가 초보자들은 저희 종목을 좀 공부를 많이 해보시고 따라서 하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종목은 이제 RS RS 오토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RS 오토텍은 이제 향후 우리나라가 그 로봇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향후 이제 미래지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두고 보셔야 할 종목입니다. RS 오토텍은 이제 로봇 모션 제어 및 에너지 제어 장치 등 이제 국내 유일의 오토모션 전문 기업체입니다. 20여 년의 사업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주력 제품으로는 로봇 모션, 또 제어 기술, 사업의 우수성을 계속 인정받고 있고요. 이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이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되었고요. 로봇 기업 중에는 상당히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현재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예전에 11,000원에서 그렇죠. 제가 정확히 이제 선을 그었는데 12,500원에서 시작했던 주식이 얼마를 갔습니까? 32,000원. 거의 뭐 200% 가까이 150% 정도 수익이 나는데 다시 바닥을 6개월을 기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계속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데 바닥이죠. 다시 바닥에서 시작하니까 사실 기다리면 되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현재 보시면 현재 그 양봉이 한 6개 정도, 2달 정도 계속 누가 매집하면서 올라가는 패턴이죠. 이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앞부분도 양봉이 5개 정도 매집이 되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갔을 때 12,500원짜리가 약 32,000원, 거의 뭐 150% 정도 수익이 났죠. 그래서 현재 이 그림이나 이 부분이나 이 그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오늘도 차트를 보면 아주 좀 이쁘게 상승 패턴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좀 안정적인 종목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RS 이 종목을 매수하셔서 오토텍을 매수하셔서 현재까지 17,250원인데 종가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2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높게 드리는데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셔서 약 3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 25,000원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지금 10종목을 소개했는데 거의 뭐 한 종목 빼놓고는 거의 바닥에서 이런 종목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제 제가 종목이 10종목 추천했는데 또 10종목 다 사실 누릴 수 있으니까 한 3종목에서 5종목을 좀 분산 투자해서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 종목을 들고 하시면 충분히 뭐 한 80% 정도는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RS 오토메이션까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김태성 팀장의 종목, 나머지 5종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CJ E&M입니다. 예. 제가 앞으로 이제 이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앞서 5종목은 코스피 기준 그리고 뒤에 이제 5종목은 코스닥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코스닥 기준으로 이제 첫 번째 종목은 CJ E&M입니다.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주에 CJ 오쇼핑과의 합병 이슈가 좀 있죠. 근데 이제 합병 이슈보다는 최근에 이제 주가의 탄력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회사의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유하고 있어서입니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그 모회사인 CJ E&M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지금 미디어 엔터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를 필두로 지금 미디어 엔터주가 굉장히 좋은데 CJ E&M 또한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97,000원대, 98,000원대를 뚫으냐 마냐 이 힘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는 이제 뚫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J E&M을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97,500원 이하, 지금 그 이하 가격이니까 지금 매수를 하셔서 전고점인 101,100원을 뚫는지 안 뚫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매수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보면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뚫고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 같은 미디어 엔터주에 있는 이제 CJ E&M 그리고 또 스튜디오 드래곤을 자회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CJ E&M을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종목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첫 날이기도 해서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일단 변동성이 조금 적은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좀 꾸려왔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비수기인 1분기의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수기인 거를 감안을 하고 봤을 때 시장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라서 이제 성수기로 접어드는 2분기, 3분기에는 1분기를 뛰어넘는 실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제약바이오가 지난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에 굉장히 큰 상승 파동을 한번 맞았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고 실적이 받침되는 종목들은 꾸준히 다시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109,000원 이하, 지금 109,000원 조금 넘었는데요. 한 템포 기다렸다가 109,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고 좀 중장기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14만원, 15만원대, 그러니까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갈 여력이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종목으로는 이어서 에코마케팅이라는 기업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에코마케팅이라는 기업은 좀 많이 생소하실 건데 이 기업이 어떤 일을 하냐면 최근에 유튜브나 네이버 TV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게 되면 앞에 이제 5초짜리 혹은 12초짜리 광고가 붙는데요. 그 광고를 제작을 하는 이제 전문 기업이 이제 에코마케팅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큰 이벤트가 뭐가 있죠? 바로 월드컵이 있죠. 제가 이제 오전 오후에 이제 지하철을 출퇴근하면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새벽에 있었던 경기들을 돌려보는데요. 그 돌려보기에 앞서서 한 5초나 혹은 12초짜리 광고가 이제 따라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광고 트래픽 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서 에코마케팅을 관심 종목으로 좀 뽑아봤고요.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조금 커요. 호가가 10,000원짜리인 것 치고는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크지만 지금 매수가가 현재가가 이제 11,550원인데요. 매수가를 이제 11,600원, 그러니까 현재가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매도가는 이제 12,300원, 13,000원 이렇게 1차, 2차로 이제 목표가를 좀 나눠서 제시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이탈되면 지금 이 종목은 추세를 타고 우상향을 하는 종목인데 추세가 이탈되면은 다시금 이제 급락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서 1,500원대가 이탈되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LNF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최근 한 2, 3주 정도 2차 전지 MLCC를 빼놓고 시장을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만큼 이제 해당 업종, 업황이 굉장히 좋았던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LNF 또한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이제 코발트 망간 전문 업체인데요. 일단 삼성 SDI, LG와 SK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중국 화이트리스트에 등록이 되면서 2차 전지 이제 상용화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그 시장이 이제 커질 거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종목은 여러분들과 투자자분들 모두 한 켠에 한 포트에 꼭 챙겨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LNF라는 종목을 가져왔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또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되면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5만 원 이하대가 좀 매수를 하기에는 좀 적당한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5만 원대 이하로 좀 내려오게 되면 그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붙으시고요. 목표가는 가격대를 제시를 해드린다라고 한다면 6만 원대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사실 이 전기차는 목표가보다는 좀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내년 초 혹은 내년 2, 3분기까지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는 비즈니스온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강한 상승력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이 비즈니스온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관리하는 총 빅데이터 관련 기업입니다. 이제 최근에 삼성과 엔비디아가 빅데이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또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이제 뉴스 때문에 굉장히 강한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일단 비즈니스온을 제가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카페24나 나이스 평가정보나 같은 유사 플랫폼 기업보다 PER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비즈니스온이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매수가는 현재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오늘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지금의 조정이 조금은 잠잠해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고 그래서 아마 가격대는 24,500원이 깨지 않으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로 매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아무래도 전고점이 28,750원을 넘어서 3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카페24나 나이스 평가 정도나 바닥 횡보했던 가격대에서 지금 딱 2배 올랐거든요. 비즈니스온도 15,000원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제 상승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2배인 3만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5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 총 10종목씩 두 분께서 오늘 신규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단기 접근 종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도의 종가에 매수해서 내일이나 이번 주 중으로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까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명성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제가 가져온 종목 중에서 예. 안암전자를 드리겠습니다. 안암전자. 그래서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방송 1시간 전에 나왔는데 나오기 전까지 종목을 좀 유심히 살펴봅니다. 상당히 좀 노력하죠. 네, 그 안암전자가 보면은 1%에서 2% 계속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종가에 좀 올라오면 이건 종가 매수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무실에서도 이 정도 멘트를 좀 하고 왔는데 충분히 이런 종목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 앞부분에서 이 종목이 2,000원부터 5,400에 150% 바로 단기간에 갔습니다. 또 앞에도 보시면 이 부분에서 1,000원짜리가 바로 5,500원까지 5배 갔죠. 또 이 종목이 2,000원에서 150% 단기적으로 왔습니다. 근데 차트상 봐도 사실 여기 나왔네. 여기 잘 보시면 자 거래량이 들었죠. 거래량 들고 이 부분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한 10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성질 급하신 분, 난 단기로 뭘 좀 원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종가 매수 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그 현재 안암전자가 약 1,000만 주인데요. 웬만한 그 1,000만 주, 2,000만 주 나온 종목들, 그런 거래량이 나온 종목들은 바로 50에서 더블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종가 매수로 들어가시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5일 뒤에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안암전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김태성 팀장도 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정도에 들어가서 수익을 단기적으로 빠르게 볼 수 있는 종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제가 오늘 이제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이제 대부분 큰 대형주인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이제 붙으실 만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에코마케팅이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큰 이벤트인 월드컵 특수가 있기 때문에 에코마케팅을 이제
오늘 종가, 지금 현재 종가가 11,600원으로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11,600원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정도의 오늘 이제 상승한 힘을 빌어서 2, 3%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보고요. 혹은 일주일 정도 보유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2,300원 혹은 13,000원까지도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에코마케팅의 그동안의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윗꼬리가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본업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격 12,300원, 13,000원 이 가격대를 미리 매도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1,500원이 이탈되면 과감하게 좀 현금화를 다시 해서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에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호가창을 보실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매도 체결을 걸어 놓으시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투자 금액들까지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오늘 많은 종목 보내주셨는데요. 빨리빨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37번님께서 에코프로 비중 20%에 4만원 지금 매수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명성 소장 요즘 많이 빠졌어요, 에코프로가. 네. 예. 그래서 좀 한 2주 정도 제대로 된 종목이 없죠. 많이 빠졌죠. 예. 근데 차트 보니까 좀 한 일주일 정도 심히 빠졌다가 오늘 이제 3일 연속 양봉이 나오는데요.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좋은 건 다 아시죠. 에코프로가 회사 좋고 실적 좋고 또 앞으로 향후 2차 전지, 전기차 보기 때문에 실적 좋은 거 아는데 이건 일봉이고요. 제가 주봉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봉 보시면 좀 고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잡는 시점은 항상 이쪽입니다. 이쪽. 근데 이 만 원대에 있는 종목이 현재 44,000원에서 계속 이게 위에서 놀면서 다시 횡보하다 좀 꺾이는데요. 이 종목은 솔직히 어느 정도는 이제 거의 고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모든 이평선 5개의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는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술적으로는 힘듭니다.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4만 원에 매수했지만 현재 한 34,000원인데요. 한 37,000원 정도 이 부분 오시면 매도를 하시고 다시 바닥권에서 출발한 그 종목으로 다른 종목으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사실 가격이 많이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5667번님께서 코미팜 29,300원의 비중 30%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일단 코미팜은 현재가 기준에서 이제 약 보합권 정도를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데 저는 차라리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시지 않으니까 빨리 현금화를 해서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듭니다. 일단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의 일봉 모습을 보게 되면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지금 어제 그리고 지난주 이제 수요일부터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아직까지 추세 전환이다라고 이제 볼 만큼 거래량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금화를 하시고 지금 이슈가 많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경협 이슈라든지 또 실적이 받쳐주는 제약바이오 다른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런 종목을 좀 다시 매수하시는 것이 어떻지 않나, 그러니까 좋은 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금화를 하시는 게 우선이고 그 현금을 가지고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업종과 다른 기업을 신규 매수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해보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신 뒤에 그 현금으로 타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더 유망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3시 27분이 지금 도착을 했고요. 스토코리아의 김태성 팀장은 이쯤에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마감지수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다시 하락 쪽으로 바닥을 틀긴 했는데 여전히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잘 버텨주네요. 2354.54포인트에 거래가 되면서 약보합권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중 흐름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2320포인트대까지 쭉 빠져내려가면서 급락 추세가 나왔다가 바로 반등을 했고요.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합권 수준이 2356포인트대까지 올라왔다가 현재 포인트도 오늘 보합권 수준이 약보합권 정도에서 지금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기 전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부터 봐야 될 텐데
기관이 2,307억 원 삽니다. 기관의 매수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인데 기관의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3천억 원을 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도 1,142억 원 사고요. 그런데 외국인이 3,558억 원 팔면서 지수 상단을 좀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47,000원대 회복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84,00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도 30만원 회복을 했고요. 포스코도 유일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3%의 낙폭이 제법 큽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현대차 상승은 하는데 상승폭은 크진 않습니다. LG생활건강도 상승폭이 크지 않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씩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32포인트대에서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3.76포인트 하락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832포인트대까지 지금 올라온 게 오늘의 고점 부근입니다. 저점은 817포인트대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2% 낙폭에서 이 정도면 많이 줄인 편이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230억 원 매도 물량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연기금에서 동반 매수가 지금 장 후반에 들어온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518억 원 팝니다. 그리고 개인이 731억 원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보합권이고요. 신라젠 그리고 메디톡스는 상승합니다. 특히나 신라젠 상승이 2.66%, HLB가 2.25% 빠지면서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마지막으로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전부 다 하락고요. 나노스가 특히나 4.36%나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펄어비스도 2%대 하락. 스튜디오 드래곤도 11만원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막판에 그래도 낙폭이 많이 양시장 줄어서 다행인데요. 최명성 소장과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전에 좀 상승하다가 이제 점심 때 좀 갑자기 급락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다시 이제 1시, 2시를 가면서 다시 이제 거래소 코스닥 값이 좀 상승해서 마음을 놓이고 있고, 지금 장은 이제 물론 이제 지수는 그렇고 종목들이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 빼놓고는 뭐랄까 좀 짧은 단타가 이렇게 성행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2주 연속 시장이 안 좋았을 때는 좀 종목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가는 종목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 10%, 20%, 30% 가서 오전에 가서 바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는 제가 도표를 좀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위에가 거래소, 밑에가 코스닥인데요. 양봉이 이제 3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는 잡은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종목 패턴은 어느 정도 이제 중장기로 가고, 매수하신 종목이 아니면은 그때그때 좀, 종목들을 10%, 20% 좀 가서 수익을 내고 짧게 끊어서 수익 챙기는 게 이 시장에서 좀 승리할 수 있는, 좀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남겨주셨습니다. 참, 이 시장이 어렵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방망이 짧게 잡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특히나 이게 일주일 단위로 지금 계속해서 시장 상황이 변동이 됐지 않습니까? 어떤 주는 뭐 대북경협주로 갔다가 그 제약바이오로 갔다 그러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어떤 거예요? 지금 사실 그 대북주가 너무 두세 달 끌었거든요. 예전에는 보통 1주, 2주 단위로 IT로 갔다, 뭐 제약바이오로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대북주가 너무 두세 달 끌면서 그동안 그 매수했던 제약 바이오를 매수하셨던 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뭐 업종이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대북주가 무너지면서 반도체 장비라든가 다른 이제 이렇게 업종들이 나오는데, 지금 장은 좀 그런 그런 업종이 나오더라도 10%, 20, 30% 오면 바로 좀 수익을 최소한 절반에서 전량 매도한 다음에 짧게 좀 단기간에 끊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지 않는 한은 좀 짧게 끊어치는 그런 매매가 좋을 듯 합니다. 예, 변동성 장세에 대응을 지금 잘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죠. 2350포인트에 0.2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0.55% 장 후반에 조금 더 빠졌습니다. 831포인트대에 거래를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랜만에 하락했네요. 2원 40전 내려가면서 1114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의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자, 오늘 이 스튜디오 밖에 이제 비가 좀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내일이나 이번 주에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가 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은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 주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주식의 약세는 이렇게 해석될 것 같은데요. 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상대로 한 대 때렸습니다. 즉,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좀 들면서 우리는 미국이 만약에 왼쪽 뺨을 때린다고 그러면 나는 주먹을 때릴 것이다.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좀 잠잠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다시 한번 불거지는 그런 이슈 속에서 오늘 미국 증시 하락했고요.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하락은 또다시 딱히 들이말 수 없지만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전쟁이 다시 한번 시장을 어떤 불확실성을 커지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이슈가 됐던 종목들 리뷰를 들어보겠는데요. 자, 새내기 종목입니다. EDGC죠. 제가 뭐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현대로템이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세계그룹, 아직까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디딤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5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EDGC입니다. 자, 발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오늘 6,500, 공모가 6,500원인데요. 시장을 마감하고 보니 공모가보다는 상당히 이제 급등한 상태에 끝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EDGC가 기본적으로 이원 다이 에코노믹스의 준말인데요. 아무도 좀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 화면을 보면서 홈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좀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새내기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E가 나오죠, D가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G가 나오고 C가 나오는데 중요한 EDGC는 이원 다이에코노믹스의 준말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또한 2013년에 만들어졌고 중요한 것은 이원 의료재단 그리고 다이에코노믹스하고 합쳤던 새로운 기업이다. 즉 한미 합작 법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전자 관련돼서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EDGC 발음도 어려운데요. 이것이 결국 유전자 관련 기업이 공모가가 6,500원인데 오늘 시장에 들어왔고 유전자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 간단히 기업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대로템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29,200원이고요. 오늘 3% 약세로 좀 끝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에 어떻게 보면 현대로템 관련돼서 예상보다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외국계는 계속 매도를 좀 가지고 있고요. 현재까지 뭐 데이터를 보면 현대로템에서 공시한 내용은 뭐냐면 대만의 무인 경전철 수주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 전체 금액 가운데서 약 5,424억 정도가 현대로템의 어떤 수주 몫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3%의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올해 들어서 우리가 북한 관련 이런 부분 관련돼서 상당히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국계는 이런저런 수주 관련돼서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로템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강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신세계그룹주가 어저께와 오늘 상당히 다른 모습 보이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신세계그룹 관련돼서 어저께 신세계는 그저께 상당히 좋았습니다. 신세계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공항의 제1터미널의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면세 입찰에 수주됐다 했는데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이마트는 오히려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또 다른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 이슈가 있어서 신세계 관련주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겠는데요. 자, 기사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조사부가 신세계 계열사 가운데서 신세계 페이먼트를 전격 압수수색했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통상 그동안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즉 대기업들 갑질 논란 이런 부분인데 이번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중앙지검에서 바라본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설입니다만 결국 공정거래위에 있는 주요 임원들이 이 신세계그룹 관련돼서 좀 검찰 이런 부분을 잘 무마해줬다 이런 어떤 의혹이기 때문에 조사했던 것이고요. 따라서 중앙지검이 이번에 이와 관련된 조사하고 있다는 걸 보면 결국 어쩌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가 경제검찰인데 경제검찰이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하고 본인들이 퇴임 이후에 갈 기업들을 좀 봐주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와 관련돼서 수사가 좀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신세계 페이먼트가요. 앞서도 보였던 것처럼 이마트, 신세계가 지분이 50대 50인데 오늘 신세계가 하락한 것은 어저께 그저께 급등에 의한 급락이다. 이렇게 좀 단어를 좀 정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우리가 디딤인데요.
자, 디딤 새로운 종목입니다만 우리가 좀 모처럼 설명드린 기업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오늘 3,150원, 즉 2% 상승 보이고 있었는데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급등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주가 급등했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는 같습니다. 자, 디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 상암 쪽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마포갈매기 이런 어떤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좀 의료 식자재 쪽으로는 좀 브랜드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에 이 종목이 2,000원대부터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 4,00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중요한 것은 6월 달 뭐 한 달도 안 된 사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마포갈매기에 뭐 고기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디딤의 주가가 최근 들어 급등했고요. 지금 뭐 페이퍼는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난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보면서 좀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디딤이 우리가 품절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품절주가 뭐죠? 유통분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디딤의 분기보고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비중이요 약 12%입니다. 그러면 결국 12%라는 것은 결국 상당히 소액주주의 지분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도 몇몇 종목들, 즉 품절주, 즉 소액주주의 지분이 적은 종목들은 급등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최근도 주가 급등한다는 걸 보면 소액주주의 지분이 적어서 특정인들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좀 그 게임 논리 가운데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은 마포갈매기를 프랜차이즈한 기업이다. 그리고 상당히 품절주다. 이렇게 단어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삼성전자를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5월 4일 날 그 이후에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 47,000원, 뭐 장중에는 45,900원, 그러니까 46,000원에서도 하회됐던 종목인데요.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했을 때 어떤 얘기했냐면 삼성전자 임원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삼성전자가 그동안 너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개인들도 많이 이익을 좀 가져가세요. 그런 모습 보이겠는데 오히려 개인들이 이 종목 사셔서 손실을 좀 구간에 들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개인이 얼마나 손실 구간에 들어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TS에는 그 어떻게 보면 투자자별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5월 4일, 그러니까 액면 분할, 즉 50분의 1로 액면 분할 이후에 어저께까지 개인들은 삼성전자 순매수 1위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는데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순매수 1위 했다? 결국 개인들은 손실의 구간에 또 들어섰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삼성전자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외국계가 공매도가 많아지고 있고 이런 의미를 보면 액면 분할 효과가 현재까지는 개인들한테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개인들이 결국 내가 10년, 20년 갈 때 삼성전자를 손주한테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어떤 데이터가 지금은 틀렸다라고 오늘까지의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체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외국계와 개인들 그리고 기관들의 매매 패턴이 상당히 달리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국을 때리겠다는 얘기했는데 미국을 얼마나 때릴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미국보다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권의 주식들이 더 많이 맞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5개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장 전략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김봉관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시장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내일장 전략 같이 들어볼까요? 네, 미국의 그 중국 기업 투자 제한 조치 도입 가능성 등 그 무역 전쟁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나스닥 중심의 약세를 보인 가운데 금일 그 코스피 시장은 그 미중 그 무역 전쟁 우려 고조 및 그 해외 증시 하락 속에 외국인의 매도세와 그 국가 그 지방단체 등의 프로그램 매도세로 그 재차 낙폭이 이제 확대되면서 하락세를 이제 보였습니다만은 장 후반 금융투자 및 개인의 외수세 유입으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화학, 전기전자, 운수장비 등은 소폭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철강, 증권 업종 등은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도 그 의료정밀 기계와 그 제약을 제외하고는 전업종이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별 장중 강한 섹터로는 그 남북가스관, 철강 중소형, 정유,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등이 있었고, 반면 그 약재 섹터로는 육계, 저가 항공사 항공, 전선, 사료, 남북 경협주, 반도체 장비, 시멘트, 레메콘 등이 있었습니다. 금일 특징 섹터로는 그 미중 그 무역 갈등 및 그 미기술주 하락 영향으로 국내 그 IT 대표주들이 하락을 보였는데요. 지난번 그 뉴욕 증시의 그 미국 중국 기업 투자 제한 조치 도입 가능성 제기되면서 미중 간 무역 전쟁 우려가 한층 고조된 영향으로 그 3대 주소가 모두 큰 하락을 보였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번 주말 그 중국계 지분 2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그 매출주 종목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국내에서도 그 LG 디스플레이, LG전자, SK 하이닉스 등 IT 대표주가 하락세를 보였고요. 특히 그 LG 디스플레이는 그 LCD 패널 가격 하락으로 1분기 패널 업체 중 유일하게 적자 전환을 했는데요.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적자가 지속될 전망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연일 그 증시의 외국인의 매매 형태를 보면은 그 매도시는 그 약한 모습을 보이고 매도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도 이제 거기에 맞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고점 대비 20% 하락하지 않는다면 현 시점에서는 추가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매수 시점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0이 바닥이고 100을 고점으로 봤을 때 현위치는 코스피는 40% 정도에 있고 코스닥은 한 34%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50% 미만에서는 2분기 실적이 나아지고 향후 1, 2년 그 성장이 그 예고되는 종목을 분할 매수로 대응한다면 저가 매수에 그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가 매수에 분할 매수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내일 한번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은 게임주인 그 YD 온라인입니다. 예. 구글 플레이 스토어 매출 순위도 상승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을 통한 매출 증대 및 수익 개선을 위해서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등 그 주요 사업을 하는 그 자회사 그 YD 파워 지분을 이제 100% 그 현금 출자 방식으로 취득했습니다. 4분기에는 그 블록체인과 그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그 음원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인데요. 완전히 그 새로운 형태의 기능과 합리적인 수수료를 강점으로 대형 음원 그 유통사와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그 시초가 매수를 권해드리고요. 목표가는 3,800원, 손절가는 2,94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주 YD 온라인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스트인베스트먼트의 김봉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